안녕하세요, 체리씨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전 남친, 전 여친에게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문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꾸준한 매달림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우리 가치가 한없이 낮아져 있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가정입니다. 물론 연락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지만 보통은 3주에서 2달간의 공백을 두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화가 충분히 진행되었을 시점에서 보내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 문자 후에는 우리를 더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내용은 우리의 이별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미련이 남아서 보낸 문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별 후에 나 역시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별 당시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상대방은 이별했을 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서 이미 우리에 대한 미화가 많이 진행된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죄책감을 심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죄책감들로 인해서 본인의 잘못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거나 오랜 시간 나를 지켜봐준 사람이 있다, 또는 나도 이제는 행복할 것 같다 등등 조금은 유치할 수 있지만 질투심 유발에 대한 강도는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이별의 원인에 따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완전히 떠나간다는 느낌의 단절감을 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연락은 안 될 것 같아, 마지막 연락이 될 것 같다 와 같은 단절감을 주면서 늘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우리가 상대에게 완전히 벗어나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자를 보낸 후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건 간에 우리는 이 문자의 내용대로 행동을 똑같이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는 바로 매달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덕담식의 문자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바로 매달리는 경우에는 대화를 조금씩 이어나가고 만나자고 했을 때는 이야기를 해봐도 좋지만 절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먼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문자를 보낸 이후에는 행동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이성을 찾은 상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백 기간은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자를 보낸 그대로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답장을 하지 않고 전화가 와도 한동안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SNS나 카톡 부사에 천천히 상대가 소설을 쓸 만한 사진도 올리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자가 있다면 더 좋지만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이라든지 잘 나온 사진으로 연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커피숍에서 커피 2잔 사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보낸 문자 그대로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 슬쩍 떠보는 연락도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 때문에 또다시 붙잡고 매달리게 된다면 상대는 역시 달라진 건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또 이별 후 1일차로 돌아가게 되고 더 처참하게 무너지는 본인을 보게 될 겁니다. 붙잡고 매달리는 제외가 아닌 상대와 나의 가치를 동등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하는 제외여야만 힘들지 않은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 이후에 상대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가치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리시였습니다.